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둥, 착, 착,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변하게 될 결혼 시장의 대격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오바스러운 것 같고, 결혼 제도나 시스템이 변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결혼의 계약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 사실 뭐, 결혼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계약 형태인데 니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공생결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굉장히 느슨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결혼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유연애 결혼이라든지 뭐 폴리아모르니 뭐 그냥 뭐 섹스 오라지게 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한 계약 결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결혼이란 게 나오기까지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게 변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결혼 제도의 변화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나가다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 88년생 국내 거주자 혼인 여부, 88년생이니까 30대 중반이죠. 요게 봤는데 남자가 71.9%가 미혼이 나왔고 그리고 여자는 52.1%가 미혼이었어.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대 중반이면 딱 반에 절반에 걸려있는 이 시점이잖아. 여자는 그 중에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 둘 중 한 명은 평생 미혼으로 산다고 얘기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35 넘어가면 둘 중 한 명이 평생 생애 미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와서는 잘 모르겠어. 왜 남자는 늘상 말하지만 결혼을 못하는 거거든. 그게 여자는 안 하다가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에 들어왔던 건 그 밑에 있는 거였습니다. 88년생 기혼자의 출산, 자녀 소별 비중, 이게 난 눈에 들어서 깜짝 놀랐어. 왜 그랬냐면 88년생 중에서 기혼한 사람 중에 자녀를 한 명 낳은 사람이 39.3%가 나왔고요. 2명이 19.5%가 나왔고, 3명 이상이 2.6%가 나왔고, 자녀가 없는 게 38.6%가 나오는 거야. 굉장히 어메이징한 수치죠.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한 명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명. 한 명 보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애들 존나 싸가지 없잖아. 그러면 니 외동이가 마, 니 외동이자. 어떻게 알았네? 그러면 니 어쩐지 싸가지가 없더라. 이런 느낌이었거든, 우리 때는. 통상적으로 2명이야, 2명. 거의 다 2명이야. 내 친구들 봐도 거의 다 2명이다가 가끔 가다가 3명, 1명씩 껴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하나씩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지. 3명이었던 집이 2명 같은 느낌이 있고, 2명이었던 집은 1명 같은 느낌이 있고, 1명이었던 집은 없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합계 출산율을 내가 한번 뒤져봤거든. 뒤져보니까 정확히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태어났던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1.74였거든. 근데 지금은 0.84, 정확히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것도 전국 평균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지. 0.6%잖아. 0.6.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걸 보고 내가 느꼈던 게 그거야. 아, 결혼 시장의 트렌드가 분명히 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보니까. 그래서 당장 외국처럼 뭐 이제 공생 결혼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 한참 뒤의 얘기인데, 일단 당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까 하면 혼인신고를 안 하는 동거 커플이 오질나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혼인신고를 안 하는 동거 커플이 오질나게 나오겠구나.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는 자녀 없음, 38.6%의 자녀 없음 사람이 뭐 전부 다 뭐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 전부 다 딩크는 아니겠지. 우리 때만 해도 딩크가 굉장히 희귀했거든. 그래서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딩크가 특이해서 딩크 생활을 다룬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단 말이야. 굉장히 특이했고,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애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을 하는데? 이게 기본 값이었거든. 야, 애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해? 그냥 빠구리만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트렌드가 달라진 거야. 왜? 생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물들도 그래. 발정이 나도 자기가 개체수를 유지를 못하겠다 싶으면 이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 무엇보다 우선하는 게 생존적인 열망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야. 아, 애를 낳아서 이게 잘 살 수가 없겠다. 엿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애를 안정적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까지 뭔가 이제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 때랑 다르게 딩크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43.9%나 나왔어. 이게 비교적 최신의 한 설문조사거든요. 최신도 아니다. 2017년 기준이야, 이게. 2017년 기준으로 43%면 지금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잘 봐. 내 친구들 결혼을 했어. 결혼 애들 되게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신고 요새 잘 안 합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왜? 요새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괜히 호적 더럽히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보고 몇 년 지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애를 안 낳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혼인신고가. 뭐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주택 같은 거 대출 받거나 이렇게 부부로 얽히지 않는 이상 대출 같은 걸로 그러면 애를 안 낳으면 혼인신고를 올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인신고 하자는 동거 커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게 두 커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경제 공동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제 라디오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그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일 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보통 월급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생활이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실제로. 엄청 바닥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태국에 보면 태국 지하철 진짜 큰 게 BTS거든, 그게. 내 기억엔 탔을 때 뭐 이게 뭐 1,000원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해. 근데 그 1,000원이 안 되는 돈도 태국 사람 평균 월급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태국은 버스 같은 게 있어도 에어컨이 있는 버스가 더 비싸다, 그게. 내 기억이 얼마였더라? 한 180원인가, 190원인가, 200원이었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그 불법 미랑 같은 거 많이 오잖아. 불법 체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 태국에 있는 엘리트 직업들 있잖아.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탈출을 했잖아. 그거 보고 우리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공동체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 한국도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뭐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결론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에 애를 낳지 않자 말자. 생존 본능이 우선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속화가 되고 제가 늘상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점점 좆될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겨울이 왔다고.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도태되는 건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태가 되겠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냐면 지금 당장 보더라도 결혼 트렌드가 동지론 쪽으로 남자들이 많이 축을 하잖아. 이런 느낌.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가자. 그런 느낌으로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많잖아. 결혼 안 하는 동거 커플들 오지게 많아요, 걔네들은. 일단은 뭐 걔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다가 뭐 잘못해서 털리면 오질나게 털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미국에선 이런 집 하나 월세 한 200만 원씩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두 명이 합치게 되잖아. 그러면 이 200만 원 비용을 이제 한 명은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 그러면 그 비용 하나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는 거야. 외국에선 사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결혼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삶의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힘을 합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사실 애를 낳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애를 낳는 환경도 지금 굉장히 거지같이 됐잖아. 애들 말했잖아. 요새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데 전세 살면 야 너 전거지야 이러고 월세 살면 야 너 월거지야 이러고 빌라 살면 야 너 빌거지야 씨. 아, 이미 이렇게 거지 같은 게 다 흑사병이 이미 다 자로잡혔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길러? 막말로 300이면 충돌이들은 말했잖아. 300이면 많이 버는 거야.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실수령 300이면 많이 버는 거라고. 30% 아니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충돌을 하는 세상에서 애를 어떻게 낳을 거냐고. 그리고 애들도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전거지 월거지 듣다 보면 아빠 왜 날 낳았는데? 겁나 지랄할 걸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트렌드의 변화, 결혼 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다양화가 되기 전에 일단 트렌드가 변할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운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은요, 제가 봤을 때 결혼 시스템이 외국처럼 굉장히 다양화되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할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제 와서 애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단 말이야. 그럴 바야 그냥 너 나의 연결 고리 이래서 둘이서 그냥 적당히 살자. 이게 더 행복할 수가 있거든. 애들한테 한 달 돌아가는 돈이며 한 달에 치킨을 몇 마리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 행복의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요 앞으로 변하게 될 결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